안녕하세요, 구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근육은 자극을 많이 시키진 않고 지방만, 그러니까 살만 이렇게 뭔가 수건으로 쥐어 짜듯이, 그것도 집에서 이런 도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제가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하실 운동은 트위스트 운동인데요. 이게 보시면 스쿼트 동작 자세로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고, 손의 넓이는 지금처럼 넓게 서주시면 좋습니다. 좁게 잡게 되면 어깨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서 저렇게 넓게 잡고, 항상 스탠스는 어깨 넓이로 지금처럼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 다리와 얼굴 있죠? 얼굴의 축, 이 축을 최대한 한쪽으로 스웨이 되지 않도록 고정된 상태에서 몸을 돌려주셔야지만이 이 몸통 코어에 꼬임이 발생이 돼요. 이게 꼬아지면서 뭔가 빨래 짤 때 이렇게 쫙 돌리듯이 그런 느낌을 좀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할 때 느낌의 포인트는 옆구리 쪽의 운동이 물론 되지만 전체적인 골반, 그리고 허리, 그리고 복근, 이 주변의 전체적인 웜업과 동시에 자극을 좀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처음에 아닌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이 이 운동을 하면 다음날 옆구리 쪽에 근육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웃지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하시고 근육통이 올 때는 좀 쉬었다가 근육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매일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바디웨이트, 그러니까 내 몸을 이용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처음에만 근육통이 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적응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떠한 부하를 좀 걸어서 과부하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건 과부하 발생이 좀 어려운 운동이다 보니까는 계속 해주셔도 크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트위스트의 어떤 두 번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직접적인 옆구리 운동에 타격감을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가장 먼저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웜업이고, 이게 본 운동이라고 사실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스탠스는 똑같아요. 어떤 셋업 자세는 똑같고, 그 상태에서 머리와 한쪽 손이 옆벅지, 그래서 주머니 봉선, 재봉선에 있는 그 라인 쪽으로 그대로 떨어지게 해주시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게 만약에 가동성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인지가 좀 짧은 분들은 좀 덜 내려가셔도 되는데, 안 나온다 그래서 각도를 약간 앞쪽으로 숙여서 해버리면 내려갈 수는 있지만 저희가 타겟팅 해야 되는 옆구리의 부위의 움직임이 제한돼 버려요. 그러면 운동 목적과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좀 덜 내려가더라도 항상 옆쪽으로 그대로 직선 따라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동작에서 가동 범위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내려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더 내려가셔도 좋고요. 근데 대부분 이거보다 많이 못 내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지 마시고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 가셔서 조금씩 꾸준히 하면서 그 가동 범위를 늘려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헬스장이랑 이제 병행을 하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맨 처음 운동을 웨이트 전에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운동을 웨이트 후 마무리에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운동은 옆구리 운동도 목적이 되지만 전체적인 허리의 돌림, 골반, 무릎, 발목 이런 거를 조금 웜업을 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웨이트 전에 좀 추천드리고요. 지금 하시는 두 번째 운동은 옆구리를 무조건적으로 거의 타격을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는 운동 끝나서 복근 운동과 같이 겸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면 디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운동, 뒷벅지 운동. 허벅지 뒤쪽만 공략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운동 종목은 이제 굿모닝 엑서사이즈라는 운동이에요. 말 그대로 인사하면서 운동한다라는 뜻이겠죠. 이 운동의 포인트는 내려갔을 때 무게 중심이 약간 앞꿈치 쪽에 가 있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뒤꿈치가 들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무릎의 폄의 각도는 내가 무릎을 완전히 다 핀 상태에서 아주 약간만 구부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데드리프트랑 굉장히 메커니즘이 사실 비슷한데 동작이 옆에서 보게 되면은 각도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데드리프트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데드리프트는 사실 이제 햄스트링도 운동이 되지만 아주 많은 중량을 다룸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근육에 동원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목적성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네. 무릎을 조금만 구부렸더니 많이 안 숙여진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을 조금 더 구부려서 근육을 조금 더 뒤쪽 근육을 좀 타이트한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상체를 숙이시면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너무 유연하다 그러면 무릎을 완전히 스티프하게 다 피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내려가 주시면 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자세를 통해도 허벅지 뒤쪽에 자극이 안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흉추, 그러니까 가슴 쪽에 있는 이 근육들이 굽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슴을 내밀어서 최대한 들어서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분들 제가 이제 레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뒷벅지 살을 어떻게 빼냐, 그게 굉장히 사실 많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움직임에 있어서 뒤쪽을 많이 사실 쓰진 않아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이럴 때 대부분 걸을 때나 이럴 때 많이 쓰는 것들이 이 앞벅지 쪽이 많이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보통은 앞벅지는 굵어지고 뒤쪽은 지방이 많이 끼고 약간 이런 구조다 보니까는 따로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근육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이 위치 자체가 굉장히 고립시키기가 좀 어려운 그 부위에 딱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자극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이쪽 부위를 이제 단련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자주 쓰지 않으면 그쪽에 지방이 많이 끼고, 지방이 좀 더 딥하게 끼게 되면 셀룰라이트라는 형태로 이제 머물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이렇게 뭐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운동을 해야 여기를 좀 단련시킬 수 있을까 고민들도 많이 하실 텐데, 그거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언급했었던 부분 중에 대사 스트레스라는 운동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중량을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많은 반복수를 통해서 고중량의 효과를 좀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운동 하실 때는 두 자리 숫자 단위보다는 세 자리 숫자의 단위로 가시는 게 좋아요. 100 단위로 가셔서
몇백 개씩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